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토지 이동 신청권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그 도시개발 사업 그 자체에 대한 절차가 우리 지적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01 의의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등 시행으로 라고 했는데 각종의 개발사업이에요. 이때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라고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농지, 구획, 정리사업, 무슨 사업에서 대충 막 큰 규모의 사업이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막 실제로 하나씩 외우려면 기본 28개 플러스 알파를 외워야 되는데 사업의 이름이 그건 우리 외울 수가 없죠. 그냥 각종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02 신고하고 나왔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는 자, 사업이 시작된다 착수 또는 사업이 변경된다 변경 또는 사업이 끝났다 완료 이때마다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어디다 신고하느냐? 지적소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 15일 이내. 이런 날짜들 나오면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자, 해서 이 기본적으로 15일 이내 하는 게 외워두셔야 되는데 거기 127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4번 중간에 도시개발 사업 등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라고 하는 날짜 외우시면 됩니다. 당연히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양가로 5번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 대상이 하고 나왔는데 자 줄 하나 끊었습니다.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환지를 수반 그거 줄 끊어놓고 환지를 수반 그때는 그 뒤에 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 사업 완료 신고서에는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그것도 이거 요번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올해 이중으로 또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가끔씩이지만 나오는 거니까. 자, 환지라는 거 뭐예요? 교환한다. 땅을 교환한다. 그래서 우리 토지 수용 같은 거 하고 나면 보상금을 돈으로 받는 수도 있고 대토라고 해서 별도 토지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게 환지잖아. 땅을 바꾼다는 거니까.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신고만 하면 무엇에 가름한다?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그죠? 해서 요게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요거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토지 이동 신청을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고 소유자도 못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도 토지 이동 신청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하면 되니까? 사업 완료 신고만 하면 토지 이동 신청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오로지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는데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토지 이동 신청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완료 신고만 하면 된다. 그게 특이하기 때문에 가끔이지만 한 번씩 나옵니다. 그 나라 두치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자, 요것도 가끔씩 나옵니다. 자,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건설 사업자다. 건설회사. 이 건설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에 두 사람이 누구? 주택 시공 보증한자 또는 입주 예정자라는 사람도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IMF 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청구 건설 또 무슨 건설? 아주 유망했던 중견기업 건설체들 막 자빠졌어요. 많이 자빠졌어. 그때 이 청구, 그 다음에 이 남도 쪽에는 청구, 북도 쪽에 뭐든가 경상북도 나눠서 아주 견실한 중견업체들이 제법 있어 잘 짓고 튼튼하게 짓는다 해서 분양이 잘 됐죠. 지방 브랜드 중에. 그런데 그것들 다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고통을 엄청나게 받아요. 자, 우리는 우리 돈으로 짓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지은 걸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입주권 당첨이 돼가지고 최초 입주를 하더라도 우리는 최초 소유자가 안 해요. 최초 소유자는 건설회사입니다. 건물을 지은 사람이 최초 소유자고 그 사람이 최초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전 등기하면서 들어갑니다. 실제로 사용은 처음 하지만 첫 주인은 건설회사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돈은 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만 남긴 상태에서 돈은 갔어. 그런데 회사 자빠졌어. 건물은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은 갔고 다른 데 집 사가지고 또는 뭐 하려고 해도 돈은 없고 맞죠? 그러면 들어가야 될 사람은 이 집은 저 집 들어갈 걸 예상하고 이미 팔고 그 돈 가지고 입주금 냈든지 맞죠? 돈 없어. 이 집 비워줘야 돼.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야. 이 집을 비워주면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고 저 집 있으면 들어가면 되지만 완전히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자, 이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건설회사가 파산 등을 하게 돼서 끝까지 이 진행을 못하게 되면 큰일 나니까 주택시공보증회사라고 해서 제3회사를 등장시켜서 이 회사가 파산하면 그 보증회사가 들어와서 만료를 시켜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시공보증환자가 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 누가 입주예정자가 하든가 해서 어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준 겁니다. 됐죠? 알아야 될 거 누구? 주택시공보증환자 또는 입주예정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자 요거는 우리가 했던 얘기야. 도시개발사업 착수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될 때까지 누구만 토지이동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만. 그래서 외의자는 토지이동 신청할 수가 없다. 심지어 누구도? 소유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03 하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뭔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 자,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되는 거기 어디 빈칸에다가 하나 적어 놓습니다. 제일 밑에 127페이지 밑에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 자,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토지 이동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스스로 신청할 수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에서는 토지 이동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만 할 수 있다 했잖아. 스스로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이동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지. 토지 이동 신청을 내가 못하니까 네가 좀 하라고 요청할 수 있지. 스스로 신청을 못해요. 이해되죠?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지장 없다고 판단되면 토지 이동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거 다 우리 지적법에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적어 놓습니다. 이 규정이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소유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 128페이지 03 토지 이동 시기 하는 것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이동은 토지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자, 이것을 이렇게 자, 도시개발사업 등은 공사가 준공될 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축척 변경은 확정 공고일에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 이동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원래 토지 이동의 법적 효력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야 됩니다. 등록되어야 되는데, 아까 축척 변경은 등록과 상관없이 확정 공고 나면 토지 이동 있는 것으로 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외, 여기 나왔어요.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되는 지역은 지적공부 정리된 것과 상관없이 그 사업과 관련된 공사가 준공 끝나면 토지 이동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지적 형식주의의 예외를 이루는 두 가지입니다. 지적 형식주의. 해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지적공부의 정리.
자, 지적공부 정리하고 아까 정정은 다릅니다. 아까 정정은 처음에 등록된 것이 잘못 등록된 걸 고치는 거야. 이 정리는 잘못 등록된 걸 고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등록된 내용이 현실에서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에 맞도록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야 되겠죠? 맞죠? 변화가 생겼을 때 변화에 맞게 고쳐 나가는 것은 정리. 아예 처음에 잘못 등록된 걸 고치는 것은 정정. 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노트 정리한다 할 때 그 정리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자,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왔고, 지적공부 정리는 토지 이동으로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일체 지적공부 내용을 바꿔주는 거. 그런데 이번에 지적공부 정리 대상 해가지고 뭐 1, 2, 3, 4, 5, 6 하고 나와 있습니다. 뭐 토지 표시든 소유자든 바뀌면 고쳐주는 거예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양거로 2번 정리방법 봅니다. 자, 1번 토지 이동의 경우였습니다. 토지 이동은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토지 표시의 발생 변경 소멸이에요. 토지 표시 발생 변경 소멸이죠. 그때는 아까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는 무슨 정리계열에서 토지 이동 정리계열에서 작성. 아까 했죠? 토지 이동 정리계열에서 작성.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130페이지 봅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오른쪽 가로 2번 토지 소유자 변동이 생겼어요. 동그라미 1번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무슨 정리계열에서 소유자 정리계열에서 작성. 아까 우리 다 했죠?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계열에서 작성되고 정리계열에서 내용대로 지적 공부 정리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소유자 정리결의서의 작성은 등기 어쩌고저쩌고 해서 등기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서 작성되게 된다. 즉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어디 있는 걸 뺏긴다? 등기 있는 걸 뺏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정도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정리 시기에 갑니다. 자, 원칙 1번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는 이동 사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할 수 없고 완성되고 나서 하는 거다. 당연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동 사유가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형질 변경이 원인이 되는 아까 도시개발 사업 등은 공사 등이 뭐한 때 준공된 때 사유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자, 중요한 거 양가로 4번 토지 소유자의 정리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 정리에 대한 문제는 올해 30회 시험에 요게 거의 뭐 쭉쭉쭉 해서 29회하고 30회 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치는 올해 또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봅니다. 자, 1번 등기된 토지, 2번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하고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자, 지적공부 정리하는데 첫 번째 소유자를 정리해요. 자, 이때 소유자를 정리할 때 그 정리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냐? 등기된 토지는 등기 관련된 자료 가지고 고쳐줍니다.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기. 아까 우리 소유자 잘못 등록됐을 때 등기된 토지 소유자 정정 자료도 똑같이 등기. 네 가지 있었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정리 자료와 소유자 정정 자료는 등기된 토지는 똑같습니다. 등기 관련 자료 가지고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미등기 토지인데 미등기 토지는 아직 등록도 되지 않았다. 여기서는 미등록 토지라고 또 얘기하고 미등록 토지는 당연히 신규 등록해야 될 대상 토지가 되겠죠. 맞죠? 자, 이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그건 우리 신규 등록할 때 배웠어요. 신규 등록, 선 등록 후 등기되는 우리 법제상 아직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는 등기도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등기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등기 관련 자료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때는 특별히 소관청이 나서서 직접 조사 결정한다. 기억납니까? 그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대로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한다. 그
그래서 이 신규 등록에서도 신규 등록 문제에서도 이 문장이 나오고 소유자 정리 파트에서도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규 등록에서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한다 하고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등기 촉탁하지 아니한다. 그거는 거의 매년 문장으로 거의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오른쪽 가로 1번 등기된 토지 해놓고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기니 디리 기억니은 디그려 등기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 등록하게 됩니다. 됐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는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하고 나는데 이 국유재산 총괄을 관리하는 총괄관리청이 우리 신규 등록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한번 배웠죠? 됐습니다. 그 기획재정부 장관을 얘기하는데 이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 없는 부동산, 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무주의 부동산. 맞죠? 주인 없는 부동산. 무주 부동산. 무주 부동산은 무슨 유? 무주의 부동산은 내 거다, 지 거다, 국가 거다. 국가 거다. 국유로 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그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유니까 국가 소유로 등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때 이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이 소유자 등록일까요? 총괄청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을 신청했다. 누구 명의로의 소유자예요? 장관지 앞으로? 안 그러면 양 선생 앞으로? 국가 명의로 맞죠? 국가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관청은 국가 명의로 신청하니까 무조건 해주느냐? 아니다. 소관청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말로 주인 없는 토지인가? 주인 없는 토지임이 명확해야 무주의 부동산 국유 확정되겠죠? 그래서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만약 이미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무주이다 아니다? 아니잖아. 그래서 무주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누구 명의로? 국가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 국가 명의라는 말을 생략하고 법률 규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보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국가 명의로라는 게 숨어 있다는 걸 알고 보면 민법을 배우고 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나오는 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얘기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3번 소유자가 등록된 토지 하고 났습니다. 1번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 2번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고 쭉 나와 있는데 자 관할 등기소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 의하여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등기부와 지적공부 토지 표시가 일치하면 그 통지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2번 이렇게 하면 어쩌고 해서 통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칠판 보셔야 돼. 그 얘기 봐갖고는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줄여서 얘기한다. 중요하다고. 사이렌 막 울린다. 그죠? 자, 토지가 있으면 토지에 대해서 공시하기 위해 지적공부 만들어지고 등기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지적공부는 토지 표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등기부는 권리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자, 그러나 지적공부에도 이 등기부에 있는 토지 소유자를 뺏겨와가지고 소유자가 누군지는 등록을 하더라.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를 뺏겨와서 이 토지 표시가 어떻다라는 건 등기를 하더라. 맞죠?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지적공부의 표시가 바뀔 때마다 이 표시를 뺏겨가는 등기부 표시도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표시가 바뀌면 표시를 바꾼 소관청이 직접 나서서 내가 토지 표시 바꿨으니까 너도 표시를 바꿔라 라고 등기 촉탁을 함으로써 등기부의 표시를 바꾸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자, 등기부의 소유자를 뺏겨서 지적공부는 가지고 있는데 등기부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했죠.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안단 말이에요. 우리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지적공부 소유자도 바뀌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등기소에서 소유자 바뀔 때마다 소유권 변경된 사실이 있다라는 통지를 해줍니다. 이 통지를 해줌으로써
지적공부 소유자를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계속 일치시키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해서 서로 간에 일치를 시켜주게 돼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자, 토지 표시가 처음에 전돼 있다면 여기도 전돼 있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런 상태에서 소유자가 갑돼 있다면 여기도 갑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갑에서 을로 이전이 먼저 됐습니다. 1번. 맞죠? 그러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 2번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갑에서 을로 3번 소유권 변경되었다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되는데 자, 이렇게 일치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소관청에서 이 소유자가 바뀌었다라는 통지가 왔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갑인 지적공부를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아니고 이 갑에서 을로 바뀐 그 토지의 지적공부를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주소 가지고 찾아내겠습니까? 자, 우리 지적공부든 등기부든 원칙 뭐 가지고 찾아내느냐? 표시, 소재, 지번 가지고 찾아냅니다. 소유 지번 가지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부를 만들든 지적공부를 만들든 부동산마다 하나씩 만들어요. 부동산마다 하나씩. 그것을 우리 등기법 가면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라고 부르고 우리 지적공부는 옛날에 1필지 1카드주의라고 불러서 부동산마다 하나씩 만듭니다. 1번지 하나, 2번지 하나, 3번지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지 소유자 갑이면 소유자 갑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장부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1번지, 2번지입니다. 그럼 1번지마다 대장도 만들어지고 등기부 만들어지고 2번지 대장 만들어지고 등기부 만들어져. 됐습니까? 소유자가 갑 같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부동산마다 하나씩 만들어요. 이게 물적 편성주의, 물건에 대해서 장부를 편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적 편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인적 편성주의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여러 개 가지고 있네. 그러면 갑 앞으로 하나 만들어. 그래 놓고 1번 어디 있는 토지, 2번 어디 있는 토지 이렇게 기재하는 것. 요거는 사람 중심으로 만들었죠? 인적 편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장부를 찾아낼 때 인적 편성, 사람 중심으로 편성했다면 소유자 보고 찾아내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 중심이에요? 물건 중심이에요? 물건 중심이야. 그러면 소유자 보고 찾아내요? 소재 지번 보고 찾아내? 소재 지번 보고 찾아낸단 말이에요. 됩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통지가 왔다면 그 토지의 장부를 찾아내야 되는데 소유자 이름 가지고 찾아내요? 소재 지번 가지고 찾아내요? 소재 지번 가지고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지적공부에는 이미 대로 바뀌어 있는데 등기부는 전으로 돼 있더라. 자, 통지 온 걸 보고 찾아내니까 토지 표시가 서로 불일치하고 있어요. 그때는 자, 지금 현재 표시 불일치하고 있죠. 그런데 등기부 소유자가 이미 바뀌어 있는 상태니까 소유자도 불일치하고 있죠. 이때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뭐가 우선한다? 지적공부 대장이 우선합니다. 토지 표시는 대장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장이 우선합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대돼 있고 등기부는 전돼 있어요. 토지 표시는 전이다, 대다? 대입니다. 자, 지적공부에 면적이 100제곱미터 되어 있어요. 등기부 보니까 101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까? 101입니까? 100입니다. 토지 표시는 대장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토지 표시는 대장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소유자는 등기부 보니까 을 돼 있어요. 대장 보니까 갑 돼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입니다. 권리는 뭐 보고 판단한다? 등기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표시가 안 맞다. 표시가 안 맞다. 그러면 변경 등록을 해야 될까요? 변경 등기를 해야 될까요? 변경 등기를 해야 돼. 왜? 표시가 안 맞으면 대장이 우선하니까 대장이 맞고 등기부가 잘못된 거죠? 그럼 등기부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등기부를 고친 건 등기야. 변경 등기 해야 돼. 이해됩니까? 자, 소유자가 불일치합니다. 소유자가 불일치하면 변경 등록해야 될까요? 이전 등기해야 될까요? 변경 등록을 해야 돼. 소유자는 등기부가 맞고 대장이 잘못됐으니까 대장 소유자를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런데 하나씩 서로 불일치하면
표시는 등기부 고치면 돼. 소유자는 대장 고치면 돼. 그런데 표시와 소유자가 모두 불일치할 때는 아무거나 표시부터 먼저 고치느냐 소유자부터 먼저 고치느냐 동작 빠른 사람 먼저 하는 거냐 순서가 정해져 있느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표시부터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소유자를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차례가 정해져 있는데 자 여기는 되고 여기는 전되어 있더라. 그러면 이 두 장부는 같은 토지에 대한 장부이면서 내용이 안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토지가 아니고 서로 다른 토지에 대한 장부를 잘못 찾아냈을 가능성도 일부 있죠. 맞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에이씨 같은 토지이든 말든 일단 소유자부터 같은 사람으로 해놓자. 된다 안 된다? 안 돼. 토지 표시가 일치해야 그래야 같은 토지에 대한 장부구나. 그러면 이제 소유자를 같은 사람으로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절차다. 다시 토지 표시와 소유자가 모두 불일치할 때는 뭐부터 일치시켜야 된다? 표시부터. 표시가 불일치하면 소유자부터 일치시킬 수 없다. 표시부터 일치시켜야 돼. 됩니까? 그러면 자 등기소에서 변경사실 통지가 왔습니다. 보니까 표시도 불일치해. 지금 소유자는 불일치하고 있는 상태야. 표시도 불일치해. 뭐부터 일치시켜야 돼요? 표시부터. 그러면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대장의 표시를 고쳐야 됩니까? 등기부 표시를 고칩니까? 등기부 표시를 고친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관청이 등기부를 직접 고칠 수 없으니까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고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관청에서는 등기소를 향해서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한다는 통지. 이걸 옛날에는 불부합 통지,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통지를 해줌으로써 표시부터 고쳐라. 그래야 소유자를 고칠 수 있거든. 라고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대로 바꾸게 되고 그러면 바꿨습니다. 다시 통지가 오면 이제 표시가 일치하네. 이제는 뭐를 일치시킬 수 있다? 소유자를 일치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동그라미 2번에 나옵니다. 자, 137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2번.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그럼 표시가 일단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자, 정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정리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소유자도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문장은 표시와 소유자가 모두 불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부터 일치시켜야 됩니까? 표시부터. 그래서 표시가 불일치할 때는 소유자부터 정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 계속 이어집니다. 이 경우 토지 표시부터 일치시켜야 되는데 표시는 지적공부가 우선하고 등기부가 뺏겨갔으니까 등기부 표시를 고쳐야 되죠. 그래서 등기소에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 경우 등기부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함으로써 등기소에서 등기부 표시를 고치도록 해야 된다. 되죠? 아주 간단한 세 줄이지만 숨어있는 내용은 생각보다 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숨어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거 했나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표시는 대장이 앞선다. 소유자는 등기부가 앞선다. 맞죠? 그 공부를 했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일치 여부 조사라고 했습니다. 자, 눈만 따라오세요. 자,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를 열람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했는데 이때 일치는 토지 표시가 아니고 소유자 일치 여부입니다. 소유자 일치 여부. 자, 해서 등기부 소유자를 한 번씩 열람을 해가지고 등기부 소유자와 공부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뭐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그럼 소유자 일치하지 않으니까 등기부 소유자 고치라 해야 됩니까? 지적공부 소유자 고쳐야 됩니까? 지적공부 소유자 고쳐야 되죠. 그래서 그 사항을 발견하면 소관청은 어떻게 하느냐?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 정한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적었습니다.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자, 지금 뭐 정리합니까? 소유자 정리합니까? 표시 정리합니까?
소유자 정리하고 있어요. 소유자를 정리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소유자가 일치하게 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줄 것입니다.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줄 것입니다.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소관청은 수시로 등기부를 열람해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불일치하면 그러면 지적공부 대장의 소유자를 바꿔야 되겠죠? 이때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직권으로 소유자를 정리할 수도 있고 직권 정리를 안 하고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네가 신청해서 고쳐라 라고 신청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직권으로 소유자 정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 정리하라고 신청 요구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법은. 그런데 이게 그동안 한 두어 번 시험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직권 정리할 수는 있으나 소유자에게 신청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소유자에게 신청하라고 요구를 해야지 직권 정리할 수 없다. 둘 다 틀렸죠? 직권 정리할 수도 있고 신청 요구할 수도 있고 소관청 네 편한 대로 해라. 아, 얼마나 좋노? 소관청 하기 편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생각보다 소유자 정리 파트가 좀 깐깐합니다. 좀 깐깐해요. 그 다음에 공이 등기촉탁 나왔습니다. 자, 등기촉탁. 자, 여기 봤지만 표시가 바뀌면 등기촉탁을 합니다. 맞죠? 그런데 신규 등록했습니다. 신규 등록했습니다.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아직 등기부 있다 없다? 등기부 없다. 그러므로 이때는 등기촉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하지 아니한다. 그동안 등기촉탁에 대한 문제가 10문제 나왔다면 9문제가 이거다.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 등기촉탁이라면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토지 뭐 변경? 표시 변경. 표시 변경 됐을 때 등기할 필요가 있을 때 소관청이 등기소의 등기를 촉탁, 소유자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등기촉탁은 자, 줄 거 넣습니다.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누가 누구를 위하여?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이거 거의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틀릴 거야. 나오면 어떻게 될 겁니까?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이러면 전부 다 끄덕끄덕하고 맞다 하고 넘어갈 거야. 그리고 다 틀리고 올 거야. 누가 누구를 위하여?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자, 우리 등기 신청하면 신청 수수료 받습니다. 수수료 받습니다. 우리 관공서는 우리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해도 등초본 교부 수수료 받죠? 돈 다 받아요, 일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등기 촉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갑의 토지입니다. 국가가 대신 등기 촉탁했어요. 맞죠? 자, 수수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왜요? 소유자를 위해서 했다면 내가 네 대신에 했으니까 비용 내놔 이게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국가지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비용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가지를 위해서 한 거니까.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3번 거기 두 번째 줄 중간에 그러나 신규 등록의 경우 아직 미등기이므로 병여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4번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리했습니다. 이거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소유자 정리했습니다. 등기 촉탁은 아까 뭐 정리했을 때? 표시 정리했을 때 등기 촉탁하는 거야. 소유자 정리는 등기소에서 소유자 내가 바꿨으니까 너도 바꿔라 해서 뺏긴 거야. 그죠? 근데 뺏기고 나서 내 바꿨으니까 니도 바꿔라 라고 다시 통지하면 등기소장 가만히 있다 뛰어와서 까마떼기 때려본다. 뛰어와서 까마떼기 때려보겠죠. 그죠? 네가 뺏겨놓고 왜 내보고 바꾸라 하나 말이죠. 무슨 얘기 알아듣죠?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애들이 용돈을 모아서 아빠한테 용돈 내라고 갖다 주면 고맙기는 하지만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여러분 받지 말고 앞으로 양선생 갖다 주면 돼요. 그건 안 받죠? 맞죠? 그거 똑같은 거야. 주객이 전도됐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 등기촉탁 대상 했는데 전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니까 보시면 다 토지 표시가 바뀌었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른쪽에 보충학습이에요.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경우 박스 넣어놨죠. 신규 등록 등기촉탁하지 아니한다. 2번 소유자 변동. 소유자는 오히려 등기부 소유자를 뺏겨왔다. 내가
바꿨다고 니도 바꾸라 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경계 좌표 변경. 자, 우리 토지 표시는 6가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경계 좌표. 자, 이 중에 등기부에 토지 표시로서 등기되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4가지만 밖에 없다. 경계 좌표는 등기부에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므로 경계 좌표 변동이 있다고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다만 이 경계에 변동이 생기고 또는 좌표가 변동이 생기면서 이전과 면적도 달라졌다. 면적도 달라졌다. 면적이 달라지면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해야죠. 그럼 경계나 좌표만 달라졌다. 면적의 변동 없다.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경계 좌표 변동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등기 촉탁 방법하고 나왔는데 됐습니다. 등기 촉탁할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나면 등기 촉탁은 항상 소관청이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합니다. 등기 촉탁은 지체 없이 합니다. 그냥 등기 촉탁 방법 해놓고 뒤에 지체 없이 하나 적어놓으세요. 지체 없이. 모든 등기 촉탁은 지적공부 정리가 끝나면 언제까지? 지체 없이. 등기 촉탁 지체 없이. 됐어요. 그 다음에 03 지적 정리 등의 통지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지적공부 정리를 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했는데 보통 우리 지적공부 정리는 소유자 신청받아 정리를 하겠죠. 그런데 신청이 없으면 알아서 직권으로 등록하게 되잖아요. 맞죠? 자, 이랬을 때 이 지적공부가 정리가 끝났는데 그 지적공부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표시가 이렇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라는 걸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해서 토지 표시 정리가 되었다면 그러면 지적공부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소유자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고 토지 표시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직권으로 정리를 했다. 또는 아까 제3자 대위 신청으로 정리됐다. 도시개발 사업자 등 사업 시행자의 신청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때는 소유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때는 소유자에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적 정리가 됐다는 걸 통지해 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자, 그래서 지적 정리 통지는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가 됐을 때는 이때는 원칙적으로 통지해 준다 안 해준다? 통지를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자, 통지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3가지가 있는 거야. 1번 직권 정리가 된 경우. 소유자 신청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째 제3자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 아니 등록이 된 경우. 그 다음에 3번째 등기 촉탁을 한 경우. 요거 하나 더 나옵니다. 등기 촉탁한 경우. 자, 우리 관공서가 등기 촉탁을 하면 그러면 관공서가 등기해달라고 요구했으니까 무조건 등기가 되느냐? 안 해요. 관공서가 촉탁할 때 그 촉탁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관공서도 등기소는 이게 등기되고 등기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나 다른 관공서는 이게 등기되고 안 되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럼 등기 불가능한 것을 판단착오로 등기 촉탁을 하더라도 등기해줘야 안 해줘? 안 해줘. 그리고 촉탁할 때도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서류 하나 빠졌다, 뭐 잘못됐다? 사정없이 각합니다. 그러면 촉탁을 했을 때는 등기가 된다고 보장은 있다 없다? 등기가 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각하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 정리가 끝나야 등기 촉탁하거든요. 맞죠? 그러나 지적공부 정리가 되었지만 등기 촉탁했는데 각하가 됐다. 이 말은 그 등기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준다. 그러면 거꾸로 지적공부 등록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럼 지적공부 등록도 원래대로 되돌려야 돼요. 정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기 촉탁을 한 경우에는 등기소의 판단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이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 상황을 소유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자, 위에 두 가지는 당연하죠? 제3자 신청이니까. 또는 소유자 신청이 아니니까. 자, 그럼 지적정리 통지에서 양가로 1번 의, 오른쪽 가로 1번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복구하거나 말소하거나 등기 촉탁하였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러나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는다. 금방 했던 얘기죠. 자, 넘어가 봅니다. 자, 144페이지 양가로 2번 통지 대상 하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무엇으로? 직권으로.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무엇으로? 직권으로. 5번 봅니다. 바다로 된 토지를 어떻게? 직권으로. 중요한 거 1번, 4번, 5번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직권으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2번 봅니다. 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는데 우리 지번에서 지번 부여는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지가 알아서 부여합니다. 신청받아 했어요? 안 해요. 지번 부여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지번을 새로 배열해주는 지번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소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받아 변경합니다. 신청받아 변경합니까? 지가 알아 변경했습니까? 지가 신청 안 받았어요. 지번 변경 신청 없이 해요. 그래서 지번 변경도 결국에는 신청받아 한다. 직권으로 하는 거다.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다음에 3번 지적공부 복구하고 나왔습니다. 자, 지적공부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을 때 다시 만들어내는 게 복구입니다. 지적공부는 공시되는 장부이므로 재빠르게 복구가 돼야 공시가 되겠죠. 그러므로 지적공부 복구는 신청받아서 복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승인받아서 복구하는 것도 아니고 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공부 복구는 신청받아 하는 거다, 직권으로 하는 거다. 역시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6번 보시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정정. 지번 부여는 신청받아 합니까? 알아서 합니까? 알아서 합니다. 만약 지번 부여하는 걸 신청받아 하면 여러분 주소는 전부 7번지, 77번지, 717번지일 거야. 맞죠? 그래서 지번 부여는 무조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번까지 나오는 건 전부 직권인데 여기서 직권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 시험 나올 때도 그대로 나와요. 직권으로라고 됩니다. 예를 들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신청으로 한 때 이거 통지사유 이다 아니다? 안 해요. 직권으로 한 때 이렇게 줍니다. 직권 주는데 근데 직권 정리에서 직권이라는 말을 안 주는 게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되어서 지번을 새로 부여, 지번 부여 또는 지번 정정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지적공부 복구. 요 세 가지가 지적정리 통지 대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렸다면 전부 이거에서 틀리는 거야. 이게 직권이라는 말이 없지만 다 뭐예요? 직권으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통지 대상 이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직권, 이게 통지 대상 이냐 아니냐 매 그거 가지고 헷갈리다가 틀리는 거다. 결국 외워야 될 거는 요거예요. 외워야 될 요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7번입니다. 대위 신청. 이거 제3자가 신청했죠? 통지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8번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 이동으로 누구 신청? 사업시행자 신청. 이것도 소유자 신청 아니죠? 통지해준다. 이거는 바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 9번 토지 표시 변경원의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뭐한 때? 등기 촉탁. 나머지는 다다닥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직권 정리에서 요 세 가지. 지번 변경, 지번 정정, 그리고 복구 세 가지.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가로 3번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때는 밑에 줄 거 놓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거 줄자 꺼놓고. 그 다음 2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줄 거 놓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처음에는 무지하게 어렵죠. 왜? 처음 들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구구단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뛸 것 같았을 거야. 그러나 지금은 구구단도 모르면 야야 좀 그거 모른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나 처음 공부할 때는 미칠 것 같았을 거야. 그죠? 영어 처음 공부할 때 생각해보세요. A, B, C, D 그 생긴 모양 그림 그려가면서 막 난리셨잖아. 근데 지금 A, B, C도 모르면 A, C 하고 일단 B를 빼고 공부를 먼저 하죠. 됐습니다. A, C. B는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야. 그죠? A, C. 배우다 마른 사람들, 매 욕하는 사람들. A, C잖아. B도 모르고. 됐습니다. 자, 그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등기를 촉탁한다는 얘기야.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 말은 뒤에 등기 촉탁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등기 촉탁. 그러면 2번은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다. 그거는 등기 촉탁 안 한다. 이 말이 되죠? 변경 등기 필요하면 등기 촉탁을 할 것이고 변경 등기 필요 없으면 등기 촉탁 안 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등기 촉탁하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끝내면 등기를 끝냈다는 사실을 관공서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절차로서 등기 완료되었다는 통지서를 보내줘요. 당신이 등기 촉탁했는데 촉탁한 등기 끝냈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알려주게 돼요. 그럼 소관청은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소유자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경 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죠?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을 때는 지적공부 등록만으로 소관청이 할 절차는 다 끝났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통지해줘라. 됐습니까? 자, 해서 이 통지 시기는 기산일도 다르고 기간도 달라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이렇게 기산일, 계산 시작하는 날짜도 다르고 기간도 15일 이내, 7일 이내 달라요. 여러분이 시험 치는 입장이니까 이 지랄 같네 이러지만 여러분 보고 시험 문제 내라 하면 이거 가지고 당연히 낼 거다 안 낼 거다? 당연히 내겠죠?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당연하죠? 내가 딱 보고 와 지랄 같네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내 보고 내라 하면 이야 이거가 금방 내겠네. 그거 나오는 거야. 그죠? 나온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고줄 제일 위에 13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오른쪽 가로 2번 다만 하고 나옵니다. 다만. 자, 통지를 해줘야 될 상황인데 통지받을 자의 주소도 모르고 거소도 모른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소도 모르고 거소도 모른다. 그때는 뭐 한다? 게시 공고를 하도록 되겠다. 공고를 하는데 어디 공고하느냐? 일간신문 또는 해당되는 시군구의 공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 콤마는 또는으로 해석합니다. 또는. 그래서 일간신문에 하든지 해당 시군구에서 발간하는 공고에 하든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든지 세 군데 중 하나에 공고하면 되는데 이 공고는 그냥 하면 됩니다. 기간 규정이 별도로 없어요. 그까지. 재밌죠? 재밌어 미칠 것 같을 거예요. 현금으로 안 내고 그 현금을 들고 금융기관 뭐 우체국 같은데 그 관공서 안에 보면 있어요. 가면 인지 또는 정지라고 불리는 우표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요. 그것을 가져와서 첩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초본 같은 거 발급받아도 옛날 같으면 그 주민등록 등초본 뒤에 그 백지로 돼 있잖아요. 그 백지에 우표 비슷한 거 하나 붙어가지고 관공서가 도장 쾅 찍어서 나와. 그 우표 붙인 게 인지 또는 정지라고 부르는 거야. 돈 대신 은행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주고 그 금융기관에서 10,000원짜리 내서 10,000원짜리 인지나 정지를 팔아요. 우표 비슷한 거. 그거를 요래갖고 묻혀서 내는 거야. 그러면 현금을 직접 담당자가 받는 게 아니니까 주머니에 슬쩍 도선생할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때 수수료를 낼 때 국가에 내는 수수료는 수입 인지로 대신하게 되고
지자체에 내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수수료는 수입 정지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름이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어. 수입 인지는 어디 내는 거? 국가에 내는 거. 정지는 어디 내는 거? 지자체에 내는 거. 옛날에는 지자체, 지역, 정지, 지역 해서 지역 탄생하면 외웠다고. 근데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어진 것이 지금은 전자화폐, 전자결제방법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크게 의미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막 거의 잘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이거 가지고 답으로는 거의 잘 안 내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 몇 번 나왔어요. 국가에 내는 수수료는 수입 정지로 한다.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역. 지자체는 정지다. 그죠? 뭐 그것만 하면 되죠. 됐어요. 됐습니다. 그인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수수료 면제한 법입니다. 수수료 면제. 이 돈 얼마 내는 건 아니지만 1번 국가 또는 지자체는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수수료 안 냅니다. 그 다음에 2번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할 때 바다로 된 토지 가진 사람 돈 벌었다 망했다. 망한 사람한테 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등록사항 정정할 때 그 수수료도 무료로 한다 되어 있는데 뭐 1번, 2번 중요하고 뭐 3번은 지나가는 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서로 간에는 돈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스스로 돈 벌어서 유지됩니까? 국민 세금으로 유지됩니까? 세금으로 유지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남구에서 북구에 와가지고 뭐 신청했는데 수수료 받는다. 북구에서 남구에서 신청했는데 남구에 수수료 받는다. 이 말은 돈 버는 거예요. 왼쪽 주머니 있던 걸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거예요. 그거 옮긴 거예요. 서로 간에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준 돈 그냥 돌고 도는 거야.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주고받으면 옛날에 호떡집 형제하고 똑같죠? 형제가 호떡집 만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한 개도 팔았다 못 팔았다? 못 팔았잖아. 그러니까 형님이 뒤져보니까 100원짜리 하나 딱 있는 것 같고 호떡 얼만겨 100원 하나 주시오 100원 주고 하나 사 먹고 그래서 동생도 100원 생겼죠? 지도 배고프죠? 그래서 형님한테 물어본다 호떡 얼만겨 100원 주고 사 먹고 한 개 먹고 배 안 부르죠? 형이 다시 동생한테 호떡 하나 더 먹으면 얼만겨 100원 또 사 먹고 또 사 먹고 다 팔았어.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 못 벌었어. 똑같은 거다 말이야 국가지자체. 그죠? 아이고 그런 얘기도 모르는 갑네. 됐습니다. 자, 우리 제일 앞 페이지 16페이지로 갑니다. 16페이지. 자, 16페이지 가시면 지적 청량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죠? 지적 청량. 이 파트는 우리가 안 하고 뒤에 합니다라고 묵혀두고 온 거예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은 이 청량을 함으로써 지적법을 끝을 냅니다. 10분 쉽니다.